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아마 러시아에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북한 중앙통신이 공식으로 발표를 했죠.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 방문 기간 동안 푸틴 동지와 상봉하시고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굉장히 철저한 보안 속에서 만나는 김정은과 푸틴. 4년 5개월 만입니다. 어지간해서는 국경 넘어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움직였다는 건 상당히 큰일이구나. 큰일이 있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무엇을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건지, 또 푸틴 대통령은 무엇을 얻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했는지, 그리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그 1호 기차 이름이 뭐 태양호라고 하던데 시속 60km로 1200km를 달려요. 평양에서 예. 나진까지 가는 길 평라선이라고 그러는데 예. 평라선 나진까지 가서 도망강을 건너서 핫산까지가 또 54km입니다. 평라선이 781km. 네. 그 핫산까지가 또 54km. 네. 거기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320km. 그렇게 되면 결국 한 1100, 한 몇십, 1200km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북한 철도의 노반 그 상태 이런 등등으로 보면 네. 시속 60km 내기 어려워요. 50km 미만으로 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60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아마 20시간 훨씬 넘어 걸렸을 거고 예. 걸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막 어저께 8시에 발표를 했는데 밤 8시. 예, 밤 8시 발표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떠났을 거예요. 맞아요. 한 반나절은 먼저 떠났을 거예요. 떠났을 예. 거고 러시아하고 같은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러시아 오후 2시에 맞춰서 평양에서 8시에 발표를 했을 뿐이죠. 예. 근데 예. 아마 그저께 어저께 새벽에 떠났거나 어저께 새벽에 떠났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늘 오전쯤에 거기에 이제 도착할 걸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하면 지금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에서는 연방 극동대학입니까? 예, 하여튼 뭐 아무튼 그 대학에서는 예. 지금 루스키 섬이라고 나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EF라 그래가지고 동방경제포럼이란 게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또 미국의 이 언론들은 그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북한이 곧 죽어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예. 완 오브 댐으로는 안 옵니다. n분의 1 이런 건 안 해요. n분의 1은 안 해요. n분의 1은 안 해요. n분의 1은 안 해요. 우리는 무조건 1대1이다. 그렇죠. 하하. 그럼 지금 동방경제포럼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논의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그 푸틴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예. 또 거기 괜히 얼쩡거려 가지고 예. 그야말로 n분의 1로 비춰주는 거 얼마나 속상하게 하겠어요. 근데 왜 시간을 그럼 그렇게 잡아요? 날짜를 좀 피해서 잡으면 안 되나요? 푸틴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서 그 사람 이제 비행기로 왔을 거예요. 예. 11일 날 하루는 여러 가지 그 분야별 그 회의에 뭐 관여를 하고 네. 아마 오늘 그 오전쯤에 하겠지만은 뭐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러시아 상황도 녹록치가 않으니까 전쟁 중이고 푸틴이 동방경제포럼 하러 저 아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 상황에서 김정은은 또 위로 또 살짝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걸로 조율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온 김에. 하지만 n분의 1은 아닌. 그렇죠. 그러나 근데 이제 지난 7월 27일 날 그 휴전협정 체결된 날이죠. 북한에서는 그걸 전승절이라고 그러고 공식으로 옛날에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거짓말하지. 그런데 그날 행사에
러시아가 쇼이구 국방장관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 그때 와가지고 아마 북한산 포탄이나 음. 탄약 같은 것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아마 결론이 났을 겁니다. 아,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러시아에 그렇지. 파는 건 이미 얘기 끝났을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이번에 김정은이 떠날 때 수행원 명단이 발표됐는데 나 조금 전에 들었어요, 밖에서. 예, 어저께 밤까지도 안 나왔어요. 예. 근데 누구 포함? 리병철 그 사람이 뭐 미사일 관련 최고 책임자입니다. 리병철이. 예, 리병철이가. 아, 그 사람 그다음에 탔습니까? 예? 열차에? 같이 동행했어요. 갔어요. 수행을 했어요. 어허. 그다음에 박정천이 전에는 총참모장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군정 지도부장이라는 직함을 받고 총참모장보다 높은 사람이 됐죠. 예. 그러니까 리병철과 박정천 둘 다 원수예요. 별 5개. 그 사람들이 수행을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푸틴을 만나가지고 네.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예. 최첨단 군사 기술을 좀 제공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리병철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미사일 기술을 받아내려고 지금 가는 걸로 보입니다. 리병철, 박정천. 네. 사실 뭐 저는 뭐 낯선 이름들인데 네. 정 장관님이 딱 보시니까 아, 이 사람들이 들어있어?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핵심적인 어떤 정상 외교에서는 미사일 수행원이 기술.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사일 기술이라고 하면 뭐 보통 기술은 아닐 거고 굉장히 러시아가 극비리에 북한한테 안 가르쳐주는 그 핵심 기술들 그걸 받아오려고 글쎄 하는 그것 거예요.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 음흠. 리병철이 굳이 이 시기에 음. 그 먼 데까지 갈 일이 없죠. 김정은 국무위원장.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찰위성 발사해서 2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어요? 네. 그 정찰위성이나 네. ICBM이나 똑같은 기술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이 유성 기술인데 그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3번째까지 실패할 수 없다는 그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가서 조를 텐데. 조를 텐데. 어, 근데요, 정 장관님. 어, 지금 대부분의 언론은 이미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러시아에 팔고 러시아에서는 고급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는 걸로 뭐 얘기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에서 그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이미 예견을 하고 예. 그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맞아요. 예. 미국의 미국 언론이. 정보 아마 도청으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어쨌건 뉴욕 타임스에서 먼저 그걸 터뜨렸는데 예. 그 미국이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예의주시하는 그 관점은 뭐냐면 첨단 미사일 기술. 예. 예를 들면 ICBM이 떴다가 대기권 재진입할 때 불타지 않도록 하는 기술. 예. 또는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높은 뭐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장비 예. 이런 것을 주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예. 푸틴도 그걸 그렇게 쉽게 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만약 이쪽에서 지금 북러 군사 기술 협조가 본격화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예. 미국으로서는 이쪽에서 압박을 하는 동시에 동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한 러시아로서는 전선이 2개가 생기는 셈이니까. 맞네요. 지금 1개 가지고도 어려운데.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실랑이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졸랐다는 표현을 지금 쓰시는 거. 예. 조르러 간다. 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병철과 박정천이 수행한 것은 실무자들끼리도 좀 졸라야 될 일이 있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흔쾌히 재래식 무기 주면 우리도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도 핵미사일 기술 주겠소가 아니라 지금 좀 재고 있을 근데 거다. 이제 쉽게 줄 수 있는 것은 전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유성락 대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마 러시아로서는 식량과 석유 예. 이런 쪽으로
그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요 정도로 그냥 어 만족해라. 근데 또 북한이 에, 음. 최근에 그 쌀 농사가 잘 안 되면서 식량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예. 그 쌀에 대한 대체 작물로서 보리와 밀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밀을 방아칠 수 있는 공장들을 몇 군데 이렇게 지방에다가 그 건설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밀 수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수출 못 하죠. 예. 석유 수출도 못 하고 못 있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한테 주고 음. 대신 무기 가져가고 네. 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다가 이제 노동자를 파견해서 또 외화도 좀 벌고 예. 원래 그것도 금지돼 있는데 그것도 금지돼 있지만 유엔 제재에 의해서. 금지돼 있지만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음. 유엔 대북 제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 힘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유학생 형태로 이미 노동자가 많이 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렇긴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식량이나 노동자 정도로 뭐 속된 말로 퉁치려고 러시아는 들 것이고 북한은 조금이라도 더 핵미사일 기술을 얻어오려고 들 것이고 글쎄 이 그러니까 밀당이 되겠군요. 리병철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예. 박정철은 이제 총참모장 출신이니까 그 군사 기술보다는 여러 가지 그 군정 협조 문제에 알겠습니다. 가는데 리병철이 갔기 때문에 리병철로서는 실무자들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음. 그걸 받아내려고 애를 쓸 거고 애를 쓸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비공개 협상 내지는 이면 합의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주기로 하고 밖에 소문 안 내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또 있죠. 아 그런 식도 가능할 것이다. 아 오늘 출연자분들이 다 목 상태가 안 좋으세요. 지금 예? 환절기라는 걸 하고 여러분 들어주셔야 아니 될 것 환절기가 문제가 같습니다. 아니라 지금 예. 사례가 아 들렸어요. 살에 들리셔서 음료수 좀 넣어 주십시오. 예. 물 좀 넣어 주세요. 아 중국 스탠스가 궁금해요. 저는 왜인지 궁금하냐면 음.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하자라고 북한에 제안을 했다. 요 네. 얘기를 우리 국정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북한이 바로 오케이 뭐 했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만 예. 여하튼 러시아는 북중러 군사 연합훈련을 한미일 군사 연합훈련에 막대은 형식으로 좀 굴리고 싶은 느낌인데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한미일의 그 삼각 그 연대로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를 압박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보면 상쇄하거나 돌파하려고 하겠지만 예. 북한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남는 장사가 아니죠. 아 북한도 그런 생각해요? 저는 중국이 그런 생각하겠구나 했는데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 그런 생각해요? 북한이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지. 아 북한도. 중국 러시아로서는 예, 예. 그 시급한 문제고 빨리 하고 싶을지 아 모르지만 중국은 하고 싶은 쪽이에요 오히려? 하고 싶겠는데 그 북한으로서는 남는 장사가 아닌데 그걸 왜 해? 아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북중러 뭐 3자 군사 훈련 이런 게 성사되는 거는 아직 뭐 먼 일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삼각 이 동맹을 그 체결하는 것보다 조성하는 것보다 양쪽에서 받아낼 것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북한의 대중 대소 외교는 그런 식이었었습니다. 일종의 실리 외교네요. 예? 북한도 실리 외교네요. 실리 외교. 아 그럼 실리 외교의 거장이 북한이에요. 김일성 때부터. 아 그렇습니까?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나중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지원한 거에 대한 예, 그 예. 반대급부 내지는 예. 그걸 기화로 해서 좀 예. 북한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예. 소련이 그러면 중국 편에 서 가지고 욕하고 또 중국에서 받아내다가 중국이 또 북한을 어떻게 컨트롤 좀 하려고 그러면 소련 편에 붙었고 받을 거 받고 신세는 아니 말하자면 신세는 안 갖고. 아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짚고 있는데요. 뭐 정상회담 이제 북중러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떠나서 뭐 북러 밀착 군사적인 밀착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 같은 거 좀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의 자세 조언을 주신다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북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을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난 4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예. 사실 지금 김정일이
김정은이죠.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은. 예. 김정은이 이렇게 러시아까지 찾아가는 것은 리병철과 박정천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그 푸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그 한미일의 세 정상이 대북 압박, 대중 압박, 대러 압박을 강화하기로 한 거에 대한 일종의 그 반응으로 음. 봐야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초했다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니까 예. 자기들도 빠져나가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는 말하자면 미국 그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들의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의 대북 그 확장 억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기술이 필요해서도 지금 먼 시간 장시간 1,200km를 기차를 타고 가는 걸로 거다. 봐야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한미일 뭉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쟁 같긴 합니다만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아, 원래 그 중러 북한 세 나라는 예. 그 한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사실은 북한하고 러시아는 되게 가깝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서로 상당히 견제해 왔다면서요. 그럼요. 북한하고 중국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 그 한미 관계 같은 그런 그 관계가 아니에요. 북중 관계를 예. 한미 관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자꾸 예.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회만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 외교관들 예. 그거 진짜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예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뭐 서로 어려울 땐 도와주기도 하고 뭐 무역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죠. 하죠. 그러나 예. 관계가 깊어지면은 예. 김정일이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음. 저 떼놈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아. 영토 야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그저 떼놈들을 막기 위해서는 음흠. 우리 북한함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뒷이야기들을 풀어주고 계신데 장관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한 5분 정도만 더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1부에서요.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지금 북한, 북중러 동향에 대해서 살피다가 2부로 넘어왔는데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한미일이 이렇게 가깝게 뭐 군사훈련도 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면 북중러도 군사훈련에 뭐 들어가고 서로 훨씬 더 밀착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떼놈들 뭐 너무 믿지 마라? 저 떼놈들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다. 저 떼놈들 그다음에 욕심 많다. 김일성도 김정일한테 그건 뭐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지만은 김정일한테 떼놈 믿지 마라 하는 식으로 유언 비슷하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 김정일 위원장도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갑자기 네. 저 떼놈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영토 야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그때는 이제 북과남이겠지. 예, 예, 그 북과남이 예,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흔히들 지금 미국에서도 북중 관계를 한미 관계처럼 생각하고 네. 중국이 좀 북한을 설득하고 맞아요. 압박을 가하면은 핵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하면서 맞아요. 중국한테 자꾸 역할을 주문하는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또 러시아하고 관계도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중소분쟁 시기에 북한이 소련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예, 예. 중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주체사상이란 말이에요. 아, 주체 사상. 그러니까 소련도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정권을 만들어준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기화로 해서 계속 뭐 뭘 요구하고 그럴 때 김일성이 거기에 저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러 관계가 상하 관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배경을 한미 봐야 관계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계산할 거 계산하고 예. 얼굴 싹 바꿀 때 얼마든지 바꿔요. 그러니까 그 신냉전이 뭐 이미 구축이 됐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네.
좀 성급한 판단이에요. 알겠습니다. 남쪽은 그런데 북쪽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들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급한 거. 오히려 지금 누구야? 조태용 좋대요. 안보실장이 시진핑 그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있다. 예. 잘하면 금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이럴 때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가지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개선해 나가면서 말하자면 이 중북이 예.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꼭 견제. 갈라치기 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지금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중국 나름대로 한국이 너무 미국의 그 편중된 외교를 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을 지금 좀 막기 위해서 중국도 중국도 계산하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 계산을 보고 하는 보시군요. 거죠. 그쪽도 실리 외교군요. 그 사람들 유대인 못지않은 계산 속이 밝은 사람들이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부드럽게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치고 나가고 러시아의 관계도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돈을 23억 달러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적지만은 적어도 중국하고의 관계는 조금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런데 진짜 시진핑 주석이 올 상황에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아니,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원래가. 만약 여기 방문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대중 여론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계산이 되면은 오죠. 아하. 오케이. 정 장관님, 지금 시간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 김주애의 최근 동향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북한군의 오성 장군 박정천이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귓속말하는 장면이 반무릎을 꿇었죠. 반무릎 꿇었어요. 저건 이미 지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됐다, 세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세자 책봉이 됐다. 세자 저하지. 북한의 세자 저하가 됐다. 그렇죠. 아니 그냥 딸이니까 자녀니까 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무슨 북한이 뭐 유교적인 그런 이 정서가 강하다고 누가 그런다는데 뭐 태영호 의원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딸한테 후계 가진 않을 거다라는 게 태 의원님 생각이시던데. 근데 남존여비 낡은 사상을 북쪽이 먼저 탈피했고 우리보다 남녀 평등. 그럼 남녀 평등을 먼저 외치기 시작했고 또 하나 지금 백두 혈통을 그동안에 강조해 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자녀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 자녀가 아들이 있고 딸이 둘이 있다고 그러던가 그러는데 셋 중에 가장 똑똑한 놈을 시킬 수밖에 없죠.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어째 여왕이 됐습니까? 똑똑해서요. 아들을 놔두고. 제일 똑똑했겠죠. 뭐 아들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면은 딸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니 뭐 모계로 이제 다시 혈통이 이렇게 되면 혈통이 흐트러지고 이런 이유들을 태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면 5대까지 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제 5대까지 가서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 사진을 해석하셨다는 말씀까지 오늘 들으면서 보내드리죠. 정세현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